여러분, 김재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시간이죠. 그런데 이 첫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재명 편입니다. 아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 자, 이게 이제 이재명 이 사람의 2023년 1월 1일 날 첫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민께서 힘겹게 쌓아 올리고 다져온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토대로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 민생 경제가 올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분이 정치평론가도 아닌 민주당 대표예요. 이런 분이 2024년 1월 1일 꼭두 새벽부터 이렇게 헛발질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시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 정권, 그리고 야당 파괴, 정치 보복이 폭주가 아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월책이 없네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 그것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위기도 더 큰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윤 정부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관이 없다. 윤 정부는 오로지 야당 탄압, 그리고 나 이재명 탄압,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신년사가 뭡니까? 야당 대표가 신년사를 하는데 윤 정부 때리고 검찰 때리고 자기가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민주당 169석을 호위무사로 아주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그런 아주 못된 신년사가 아니냐. 아니, 신년사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머슴으로 열심히 대표직을 맡겠다. 그리고 윤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채워주겠다. 그리고 견제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게 신년사지. 그냥 뭐 윤 정부 때리고 검찰 때리고 나외 잡아 들어가려고 그래, 죄도 없는데 이런 걸로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게 뭐 신년사냐? 너무 웃기잖아요. 이걸 누가, 국민이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내 편 들어달라고? 이런 뭐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그런 언어를 소환해가지고 신년사에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대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죄를 졌으면 법대로 받아야지요. 아니, 검찰에서 들어오세요. 내가 왜 들어가? 나 안 들어가, 죄 없어. 그리고 나중에 막 언론이나 국민들이 아우성을 지니까 뭐 1월 10일 날이나 12일 날이나 이때쯤 생각해볼게. 내 보좌진들하고 검찰하고 상의해봐. 아니, 무슨 임금님이야?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고, 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정치가 안 달라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전과 사범이 당대표 맡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겠습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재구 생각은.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개혁하는 그런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되는데 윤 정부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정신 나간 정부다. 나만 때려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자기화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지. 이게 뭐냐고. 웃기는 거지. 난 어이가 없어요. 자, 이런 분이 이렇게 얼투당투하는 말을 아주 2023년 1월 1일 꼭두 새벽부터 국민들에게 잠 안 재우고 스트레스 주는 그런 발언으로 신년사를 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분, 이재명 씨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아주 화제거리로 엄청 심하게 번질 거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종편이나 지상파나 신문 보십시오. 이거 기사 아주 도배질 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주당 친이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게 흘러나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국 나 말이야 기소가 될 것 같다. 나 기소될 것 같다. 이 말을 몇 주 전에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기 한 3주 전에 민주당 이재명 본인 측근 의원들에게 쭉쭉쭉쭉 얘기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의원들에게 결국 내가 기소될 것 같아. 정말 고민스러워.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민생 속에 들어가가지고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러면서 막 충청도, 강원도, 광주, 경상도 다니면서 다 흘리고 다녔어요. 나 소환됐다고.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그래 놓고서 이제 느닷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1월 12일 날이나 뭐 12일 날이나 들어가는데 내 보좌진들하고 상의하시오. 이렇게 던져놓고 말아. 이분이 이렇게 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숨진 김문기 씨 그 개발 1차장 이 사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허위 발언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이미 공직선거법상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이분 입장에서 대장동 및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겹겹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제 또 계속 나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 나 떨고 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측근들한테 보여준 게 또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라는 분하고 아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고민은 사법적 고민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수사로 무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과 사범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을 많이 불려간 경험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친형 강제 입원 이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정치세명 끝났어요 그때. 근데 끝날 뻔한 그런 위기에서 대법원이 기사회생을 하라고 무죄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요때 변호사 대납 돈을 얼만큼 썼겠습니까? 그러니 법꾸라지지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 사건에는 아마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안도의 숨을 쉬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야. 특히 친명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자신이 있다. 나는 절대 여기서는 증거 검찰이 확보할 수 없다. 이 말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적 동지 정진상, 김용희가 절대적으로 입을 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검찰이 바보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이분을 증거물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진상 입 풀지 말라고 하세요. 김용 입 풀지 말라 그래요. 이미 검찰은 확신하고 확보해놓고 있어요. 해놨습니다. 절대적으로 정진상, 김용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안 했어. 그리고 증거 검찰이 절대 못 잡아. 얘들이 어느 애들인데 내 좌우야. 내가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얘네들 다 길들였어. 얘네들은 입 자물통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하지만 기소된 것은 좀 두렵긴 두려워. 나 떨고 있냐? 뭐 이렇게 막 상반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대표 끝까지 갈겨.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혼자 마음을 그때그때 바뀌고 있다는 거지. 그 원인은 그만큼 떨고 있다는 겁니다. 정진상이나 김용 이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착각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참 안타깝고요. 배임 혐의는 법정에서 유무죄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님 감옥수 가실 가능성이 한 99.9%라고 나는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재명 본인이 그 자기 형님에 대한 거 강제 입원시킨 거에 대해서 무죄 받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임종석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과거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보좌관이 임 전 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보좌관이 총대를 그냥 가지고 갔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 실장이 직접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임종석 실장은 2014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자기 형님 강제 입원시킨 거 정신병원에 요것도 무죄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번에 정진상 김용희만 입 닫으면 아마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느닷없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재명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거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치명타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이런 논리를 피는 그런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다. 아주 소수지만 뭐 이재명 대표한테 당대표 선거 때 아주 밥을 얻어먹었던가 아니면 무엇을 받았던가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성남FC 같은 사건으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전국 수백 명의 지자체 장들 모두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해야 된다. 수백 명을. 이렇게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는데 참 느닷없는 말입니다. 왜 지자체장들 수백 명을 수사합니까? 이재명과 같은 그런 혐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겁박하는 것이죠. 검찰을. 자, 이것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현재 고민은 사법적 고민이 아니고 정치적 고민에 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고민에 맞춰져 있으면 충분히 이 사건 모두를 그냥 무죄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정치적이니까. 그런데 검찰이 바보냐고 아까 얘기했는데 당연히 사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거 정리한다? 대통령하고? 아니면 뭐 여당 야당이 이재명 하나 놓고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이분 주변에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가 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 당원들이 물러나라고 소리를 엄청 지를 것이고 더 이상은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이든지 계양구에서 훔쳐온 배지 이거 전부 다 깡그리 박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한 개, 두 개 해야지. 연걸리도 걸려있는 그 모든 그 범죄와 연루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푼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라이입니까? 사법부가 또라이예요? 검찰이 바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말 참 민주당스러운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60년대
그때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백들보다 국민 눈높이가 한참 위에요. 법도 백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당신들은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랍시고 어깨에 뽕 꽉 집어넣고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어요. 청문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 듣지도 않고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자,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대표는 인신 구속 등 사법 처리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 야, 그러면서 애초 이 재명 대표는 중앙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누가? 민주당 출신 의원이. 김재구 생각은 달라요. 이분이 성남 지역 행정지자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중앙 무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뭐 돈으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정말 실력으로 올라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랜 꿈을 가지고 성장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대통령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꿈을 꿨다는 거지.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케이스인데 그 여의도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재명 본인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들한테 나 결국 기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도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애둘러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그 법원, 그런 검찰에 자주 드나들었던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잘 빠져나올 것이다. 확실하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애써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는 정말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본인도 기가 막힌 분들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당규 당원을 바꿔버립니까? 기소가 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원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릴 그런 강제적 방법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분 임기가 2024년까지예요. 그럼 뭡니까? 공천권을 거머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직을 내년 4월 24일 날 총선 때까지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 말도 박아놓고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넓히고 권력을 더 거머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때까지 가자. 그러면서 하나씩 자기 영역을 넓히고 민주당을 장악해서 정치적으로 자기는 빠져나오겠다. 이런 꼼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아주 그냥 용투림을 써도 정치는 생물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 노웅래 사건 체포동의안 이거 표결에 반대 표시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해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샘플이었어요. 노웅래 씨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체포동의안을 우리 국회에 넘겨오면은 똑같은 동선으로 가겠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검찰이 바보입니까? 그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확실하게 때려잡을 것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 결정적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요런 꼼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고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 풀 뜯어먹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패거리들이. 검찰이 물증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동선 다 무용지물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그 이재명 대표 이 양반 고민도 검찰이 어느 정도 나에 대한 증거가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나 떨고 있지? 나 결국 기소될겨. 어떻게 이제 민심을 달래가지고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측근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떨고 있는 거지. 아주 그냥 겹겹의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남도 가야 되고 서초동도 가야 되고 수원 지검도 가야 되고 계속 드나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몇 차례씩 수원 갔다가 서울 중앙지검 갔다가 성남 지청 갔다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이 든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반응입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했어? 민주당 대표라는 분이 막 그냥 범죄와 연루가 돼가지고 의심받는 사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저런 분이 계속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 당원을 위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민주당은 이제 여기까지고 몰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사랑하는 당을 버리겠습니까? 이재명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바뀐다. 난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도 생물입니다. 그런데 수사 역시 생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 시점에 생물 무슨 얘기냐면 살리고, 현 시점 수면 밑에 있는 이재명에 대한 사퇴 요구론이 검찰의 본격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변할지 저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재구는 예측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당원들도 국민들도 이재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는 고독한 이재명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게이트 사건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무르익을 구정 전후 최대 위기가 분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측한 민주당 중진 의원 이분이 어느 분이냐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맥을 짚은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발전을 하려면,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루 빨리 이재명 대표를 내보내야 된다. 탈당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민주당 자체가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조금 신뢰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발등에 도끼질 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 어영부영 하다가 작살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신년사에서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에 아주 확고하게 국민에게 무언가 보여줘. 윤석열 정부 확실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3월 8일 날 나와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